오랜 역사를 지닌 스타워즈 은하계에는 어둡고도 깊은 우주의 여러 구석에서 발견된 무서운 괴담들이 많습니다. 블루 섀도우 바이러스, 뭉갈뭉갈, 어비신 신비오트, 시스의 라쿠울 전염병, 유령 함대 카타나 이야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아벨로스 등등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많죠. 유튜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괴담 이야기에 뭘 고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국룰인 좀비 이야기로 스타트를 끊어볼까 합니다. 야빈 전투 4645년 전, 아직 시스가 강성하던 시기, 외곽 은하에 얼어붙어 있는 오다서 파우스틴 행성에는 시스 군주 다스 드리어가 지은 시스 아카데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스 제국의 새로운 힘이 될 학생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 드리어는 지상의 건물에선 후학을 양성하고 지하의 사원에서는 여느 시스 군주가 그렇듯 영생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위한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리어는 흑난초 혹은 무라카미 난초라 불리는 희귀식물을 이용하여 복잡한 의식을 수행한다면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과정을 시스 홀로크론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데요. 흑난초는 다스 드리어에게 분명히 영생을 가져다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드리어는 식물의 뇌를 잠식당하고 신체는 서서히 썩어가는 감염성 질병을 얻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고 온전히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의뢰용 시스 단검으로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높은 아직 뛰고 있는 제다이의 심장을 먹어야 했지만 제다이 심장을 구하지 못한 드리어는 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드리어와 그의 홀로크론은 1000년이 넘게 오다서 파우스틴 행성의 지하미궁에 잠들게 됩니다. 1000년 후 공화국과 시스 제국이 냉전기에 접어든 시점에 드리어의 뒤를 이어 오다서 파우스틴의 시스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었던 다스 스케보로스 또한 영생의 방법을 찾아 사원의 도서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스케보로스는 도서관에서 지하사원으로 이어지는 통로 하나를 발견하죠. 그 통로는 드리어의 비밀 신전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곳에서 다스 드리어가 기록해둔 시스 홀로크론을 발견합니다. 영원불멸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홀로크론을 말이죠. 지상으로 올라온 스케보로스는 외부로는 현상금 사냥꾼들을 보내 1000년 전의 흑난초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부로는 힘이 약한 학생들을 납치해서 자신의 탑에 가둬놓고 드리어의 실험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빈 전투 3645년 전, 그의 실험을 완전히 재현해낸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케보로스는 질병에 감염된 감염자의 폭력성에 관해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그의 앞에 그의 첫 실험체가 죽음에서 깨어나 그와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창 120명의 시스 수련생이 식사 중이던 식당에서 대량 감염이 시작됩니다. 감염은 학생들뿐 아니라 마국 간의 이동수단으로 묶여있었던 톤톤과 같은 생명체들에도 퍼졌고, 혹한의 설원 행성은 피로 물들면서 결국 버려집니다. 3000년 후 시스 세력은 마침내 제다이 기사단과 은하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국 정부를 설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주 정복까지는 성공했는데 반란군이 골칫덩이였던 시스 군주들. 야빈 전투 1년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란군을 잡느라 골치가 아팠던 베이더가 우연히 다스 드리어의 연구와 오다서 파우스틴 행성의 질병 사태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잘 써보기만 하면 반란군 소탕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었던 베이더는 제국군 생화학병기 개발부서에 이 바이러스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이 작전을 제국 생물병기 프로젝트 I-71A, 통칭 블랙윙 프로젝트라 불렀습니다. 베이더가 지시를 내린 블랙윙 프로젝트의 실험 장소로는 임페리얼급 은하 구축함인 벡터5가 선정되었습니다. 벡터는 은하 외곽을 순찰하던 전함이었는데요. 문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과학자들을 제외한 벡터5의 승무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전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기가 반군 섬멸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만 안 채로 제국은 위험천만한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국군 과학자들은 기어코 바이러스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 바이러스를 더 효율적으로 적군에게 퍼뜨리기 위해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도록 변이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고 말죠. 바이러스의 운반통을 옮기던 병사들이 실수로 병을 떨어뜨렸고, 그 즉시 벡터5 전체에 블랙윙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출사고가 인체 실험 단계에 접어든 과학자들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고였는지는 모르지만 초반에는 과학자들을 선두로 바이러스에 걸린 이들을 격리하면서 질병이 막아지는 듯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승무원들이 보인 면역 반응을 토대로 백신까지 개발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전함의 엔진이 멈춰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력까지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소용이 없어집니다. 함내 모든 전원이 나가자 가뜩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감염되도록 개조까지 했다 보니 블랙윙 바이러스는 격리 대책이 무색하게 모든 승무원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감염자들은 백신을 맞은 자들과 생존자들을 닥친 대로 공격했습니다. 수천 명이었던 승무원들은 어느덧 30명 남짓한 숫자로 줄었고 생존자들은 함선의 왕복선으로 탈출을 도모했지만 살아있던 시절 갖고 있던 기억을 토대로 견인광선을 작동시킨 감염자 하나가 왕복선을 도로 생포하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생존자들이 탑승한 왕복선은 감염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긴 했지만 물자도 없는 왕복선 안에서 10주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생존자들은 기내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면서 바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주 후 미확인 지대를 표류 중이던 벡터호 앞에 제국 교도소로 이동 중이던 은하제국 죄수교정선인 퍼지오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먹이를 찾은 벡터는 왕복선을 공격했듯 견인광선으로 퍼지오를 공격했고 영문모를 공격에 당한 퍼지오는 고장난 엔진 수리를 위해 눈앞에 보이는 벡터호로 팀원들을 보냈습니다. 수리용 부품을 찾기 위해 장교 7명과 스톰트루퍼 2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 팀이 꾸려지고 그들은 고요한 유령선에 오릅니다. 각각 5명과 4명으로 흩어진 퍼지오의 팀원들은 전원 벡터호에 오른 순간 대기 중으로 감염되는 블랙윙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5명은 퍼지로 귀환, 나머지 4은 감염자들의 습격에 사망하고 말죠. 생존자들이 가까스로 퍼지오에 귀환하자마자 감방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500명의 죄수들이 일제히 감염 증상을 호소했고 드로이드와 일부 면역자들을 제외한 이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함선을 휩쓴 전염병의 생존자는 단 6명, 퍼지오의 의무관과 죄수 4명, 그리고 퍼지오의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죄수 4 중 2은 그 당시에 밀수 혐의로 붙잡힌 한솔로와 추바카였습니다. 위험인물이라 독방에 갇혀있던 것이 전염병을 피하게 해준 셈이었는데요. 멀쩡한 한과는 달리 추위는 감염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퍼지오의 의무관이 자신의 혈청으로 만든 백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이제 6명의 생존자들은 500명이 넘는 좀비들로 가득한 퍼지오에서 탈출해 안전지대로 도주해야만 합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출판된 소설 데스트루퍼와 그 프리퀄인 레드 하비스트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보기 드문 수위 높은 공포소설입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정통 좀비물이 불로불사를 원하는 시스 설정과 연결되면서 의외로 위화감이 없는 스토리라인까지 갖게 되었죠. 그 인기와 파급력이 컸던지라 캐넌 설정에서도 데스트루퍼 설정은 명맥을 이어나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원의 데스트루퍼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캐넌 설정상 펠퍼틴 황제 본인이 향간에 들리는 소문 속 좀비 트루퍼들처럼 데스트루퍼들이 보이면 적들이 공포에 떨으라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름을 데스트루퍼라고 지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캐넌과 레전드 세계관 모두 결과적으로는 블랙윙 바이러스 좀비들을 완전 격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 미래에서 다시 한번 블랙윙 좀비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